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광화문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근 2달 만에 광화문에서 대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초 10만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한국당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황교안, 심재철 많은 인사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황교안 대표의 연설은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심재철 원내대표의 연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심재철 원내대표의 연설이 어제 하루 동안 네이버 정치면 뉴스를 휩쓸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댓글도 많이 달리고 어쨌든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는 휴일이어서 그렇게 큰 기사가 정치면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가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제 한국당의 장외 집회는 미디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독자 그리고 네티즌들이 문재인 정권이 끝장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 문재인 정부 이달 말로 끝날 것이라는 그런 페이스북 글이 엄청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지금 3대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3대 게이트의 문이 열리면 문재인 정권은 끝장난다고 말했습니다. 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30년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켰다.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비열한 짓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입니다. 첫 번째 게이트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입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금은 울산시장입니다. 최측근이자 지금은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송병기, 그 캠프에서 나왔던 문건들, 송병기를 압수수색하면서 다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습니다. 송철호는 단수 공천을 받았고 청와대 관리들은 이 캠프 사람들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나서 공약을 논의하였고 또 김부겸 장관, 김은경 장관,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이들의 계획대로 울산 현지를 방문해서 울산시장도 아니고 울산 후보가 예정된 아직 공식 후보도 아닌 송철호 변호사를 만나서 다녀갔습니다. 자,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아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한테는 일정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와서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송철호하고만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송철호를 당선시키고 청와대가 공작했나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두 번째 의혹을 제기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입니다.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아먹은 게 들통이나 청와대에서 감찰을 받았는데 그 감찰을 하지 말라고 중단시켰다. 감찰을 중단시킨 이 정권의 실책, 부정부패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유재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하나둘 유재수의 범죄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충격적입니다. 유재수는 그냥 뭐 100만 원 좀 넘는 항공권, 부인 항공권을 다 땡깁니다. 그리고 이 당시 감찰 받을 때나 지금이나 심지어는 감찰 때문에 그만뒀는데도 그 뒤에 부산시 경제부시장 가서도 이 행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 검찰 공소장을 보면 본인의 책을 사게 하고 또 명절 때 선물 보내는데 한우 세트를 보내는데 업자한테 당신이 내 이름으로 보내라.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아내 골프채도 슈킹 땡깁니다. 자녀 유학비 의혹도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다 너무 입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강남에 아파트 산다고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데
아파트 값 오르지 않는다고 1,000만 원 못 주겠다. 뭐 이런 혐의도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이런 사람을 감찰에서 충분히 뇌물 혐의를 밝혀내놓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징계 의뢰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옷 벗겨 놔뒀다. 이게 문재인 청와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말합니다.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주 친하다고 한다. 이 병원이 은행에서 1,400억 원이나 되는 뭉칫돈을 대출받았다. 대출받을 요건이 안 되는데도 대출받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이외에도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 3대 게이트는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의 검찰 가지고는 뒷배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검찰을 꼼짝 못하게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친문 독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문 독재의 기도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연동 비례대표제. 자잘한 군소정당들은 이득을 보고 자유한국당은 손해를 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뒤엎겠다는 시도로 심재철 원내대표는 해석했습니다. 자, 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이 하나 죽이려고 영장을 39번 청구하고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가 들통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악한 정권이 이제 대놓고 야당 인사를 탄압하고 비리를 덮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힘을 모아야 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를 국민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확실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에 대한 이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국당이 좀 더 화끈하게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의 연설은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